정치논평 전문 유튜브 채널 백평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습관적으로 입에 담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 및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접 국가인 일본과 역사적으로 악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과거에 안 좋았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으나 유독 일본은 독일과 전혀 다르게 과거 그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와 침략을 통한 인권 유린의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일본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잡아가서 군함대와 같은 광산이나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지역에 유기하여 감금한 후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병이 들거나 나이를 먹으면 산채로 한국인을 매장하는 등의 죄악을 저지른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극적으로 생존한 한국인들이 10년이 넘도록 법적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한국의 사법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주식회사는 강제 동원 피해자 한국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금지 명령과 압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패망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을 지속적으로 노동 착취, 성 착취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주의 노선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일본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본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치 활동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도 같은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 중입니다. 윤석열이라는 한국 대통령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인데, 문제는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부가 배상금 지급 명령을 뭉개버리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국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외교를 하고 나선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모든 정치적인 이념은 다른 모든 가치와 철학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퇴색되면서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처럼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200년 정도 지나고 있으며 100년 미만인 국가도 꽤나 많습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의 원소유주라는 개념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인정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아직도 턱없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은 왕권 신수설에 버금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판 면죄부가 비밀리에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대장동 50억 원 클럽입니다. 이들은 언론 기자 출신, 회계사, 변호사, 현직 검사, 판사, 사업가 등이 모여서 청화동인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판사와 검사들을 부동산 불법 투기에 끌어들인 이유는 만약에 언론사나 시민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들의 불법 투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수사를 개시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검사를 끌어들이면 형사고발이 접수되어도 부실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에 뇌물을 먹인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여 기소가 되어도 이미 포섭한 판사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난리 법석을 떨더니 당선이 되자 MBC 방송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더하여 해당 기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언론 탄압에 나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집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는 아침에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매일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난리 법석을 떨더니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을 향해 미국 의원 새끼들이 예산안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식의 발언을 방송사가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자 아침 기자회견을 예고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각종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어나와 박근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과 같은 사이비 교주에게 정신지배를 당한 바가 있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단짝 친구였던 최순실, 지금은 최소원으로 개명한 여자에게 대통령 업무를 맡기는 등 심각하게 국정농단의 죄악을 저질렀으며 미신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헌정 질서 파괴범으로 전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공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이비 교주에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작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로 인해 무참히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을 두고 오히려 이들의 죽음을 활용해서 한국을 국제사회에 홍보를 하자는 정신나간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정법시대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송출이 되었고 아직도 해당 문제의 영상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똑같은 국정정책 기조를 정하는 등 정황상으로는 마치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유튜버에게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심각한 국정농단의 재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외살스러운 사진이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에 도배가 되고 있고 대만의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외교 참사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고 있으며 무당이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인권 파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일제국주의 강제 동원 사건입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압송한 후 섬에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노역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마치 소모품처럼 조선인들을 착취하였고 병이 들거나 다치면 총알도 아깝다며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일제국주의 조선인 강제 동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용공, 강제동원 피해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중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약 80만 명 조선인을 모집, 괄, 알선, 징용 등 다양한 형태로 강제 동원한 뒤 탄광이나 군수 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노무 동원 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관원의 힘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이것을 조선인 강제 동원이라고 합니다. 징용공이란 강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미쓰비시사에도 반도인 징용 12,913명, 1945년 8월 기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강제 저금, 구속과 감시, 혹사와 학대 등이 횡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본에 의한 강제 동원을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해 일본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는 강제동원 역사를 오도하려는 발언입니다. 한국의 진용공 판결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일 협정은 양국의 민사적, 재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전범 정부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일본 국민들과 다른 국가의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경제 협력을 하는 대신에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한 것은 국제법상의 외교 보호권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약속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야나이지 외무성 조약 국장 답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고노다로 외무상 답변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하다 히사시 외무성 조약 국서기관 1965년 당시 도 정책적으로는 소멸시키고 싶어도 이론적으로는 소멸은 원래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미해결입니다. 일본 전범 정부는 한국에는 5억 달러로 배상이 끝났는데 또 돈을 내라고 말하는 거냐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넘겨준 5억 달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는 경제협력이지 배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영무,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처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5억 달러 원조는 일본 기업이 다시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에도 이익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의뢰담 중에 보상에 관한 자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지급은 한국 정부의 손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현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1974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 2007년에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닙니다. 강제동원을 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지금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강제연행의 경우에는 가지마 건설, 하나우가 화해, 니시마스 건설, 미쓰비시 머트리얼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다음에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중에 강제 노동을 저지른 독일은 2000년에 정부, 기업의 공동 출자로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 기금을 설립하고 약 170만 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했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했던 귀중한 경험입니다. 선례에서 배우면 포괄적인 해결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현재 생존자는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서로 짜내고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구제 재단이나 기금 설립이 급선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친일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전범 정부에게 굽신거리면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합의안을 발표를 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친일 매국 행위를 대놓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헌법을 짓밟으면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헌법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의 조작 수사입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친일 매국노 정당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천정배 국회의원을 감금하기도 하고 중장비를 사용해서 국회 사무실을 강제로 손괴하는 등 독재자 추종 세력답게 민주주의 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속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몇 가지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유사시에는 일본의 침략주의 군대 자위대가 한국의 영토에 상륙할 수 있다 는 것과 합참의 전시적 정권에 제3국인 일본은 추가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도 과거의 침략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어 점령했던 36년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저지른 각종 성범죄, 살인죄, 약탈죄, 부녀자 간음죄, 감금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간죄, 절도죄, 강도죄, 홀로코스트 범죄, 한국인에 대한 생체 실험, 동물학대죄, 영아살해죄, 유아살해죄, 영어납치죄, 강제노역, 한국인에 대한 고문, 문화재 약탈 및 도굴, 문화재 해외 물반 출제, 국장 훼손죄, 타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역사 왜곡, 여성 집단 살인죄 등등 인간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범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고 일본의 하수인처럼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오로지 정치적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 없는 증언을 만들어내고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소설 같은 기소장을 작성해서 결국은 기소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일사부재리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조작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면서 무고한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조작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친일 매국노에 대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한 친일파들을 한국인들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으며, 다시 그런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친일파들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지난 70년이 넘는 동안 현재까지도 한국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며 뒤에서 한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는 동안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한 세력이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한국에서 물러가자 다시 한국을 일본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참혹하게 짓밟았던 친일파를 다시 대거 기용하여 한국을 분열시키며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참혹하고 슬픈 그리고 억울한 과거와 현재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 집회는 한국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 및 가두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대통령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의 많은 가치들과 질서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매주 주말이면 눈이 오거나 비가 내려도 그리고 혹독한 칼날 같은 매서운 혹한의 겨울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들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헌법 파괴범, 민족 배신자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권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스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치 논평 전문 채널 백평이었습니다.